델롬이 되기 위한 인생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누가 스토리를 만들고 있나요? 외산이 하느님 되게 바쁘신 분이에요. 만들어 주겠니? 그게 아니라 만들어예요. 명령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델롬, 되는 사람, 안 될 놈의 굴레를 깨트릴 인생 설계도 되는 사람, 줄여서 델롬. 어떻게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네 가지 인생 캐릭터 중에 나는 어떤 캐릭터인지, 지금,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캐릭터가 될 것인지에 대한 각오를 일단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히어로가 되셔야 되겠죠. 히어로에서 조력자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싶으니까 열심히 이 북북의 영상을 또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델롬이 되기 위한, 그럼 히어로가 델롬이잖아요. 델롬이 되기 위한 인생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삶은 뭡니까? 삶은요, 스토리예요. 네,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 그러면요, 누가 스토리를 만들고 있나요? 누가 스토리를 만드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신인가요? 신이 만들고 있나요? 이 말은 뭐예요? 신이 만들고 있다는 건 바로 운명을 믿는 거죠. 운명이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해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을 하게 돼요. 아니, 좋은 결과가 나면은 원망 안 하겠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누구나. 그러면은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해요. 누구를?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을 원망해요. 특히 이제 신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편하죠. 마음은 편해요. 아, 내 탓이 아니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제가 가끔 이런 질문 하거든요. 왜 사니? 우리는 왜 사나요? 우리는 왜 살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런 거죠. 너는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아, 태어났으니까 산다.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죠. 신이 난 모르겠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니까 신이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알아서 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자세로 삶을 사는 거가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겠죠. 이거는 그냥 패배자 에너지하고요. 여기서 패배자 에너지에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빌런이 되는 거예요. 빌런 에너지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죽겠죠. 이런 죽음이 뭐예요? 공자가 말하는 거는 비명행사. 예. 근데 아까 말했지만요. 누가 스토리를 만드는가예요. 자, 여러분, 신은요. 저는 카톨릭 신자지만 하느님 되게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스토리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 가는 거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기에서 이 작은 변화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는 나예요. 그죠? 신이 아니고. 근데 이 스토리를 만들 것은요. 신은 우리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신이 야, 내가 너를, 물론 이거는 신이 만든 거죠. 내가 나의 성별,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곳, 부모, 그런 거는 내가 선택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신이 만들어준 세팅해놓은 거예요. 무대를 세팅해놨어. 자, 그럼 무대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네가 스토리를 만들어. 이거는요, 신이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겠니? 그게 아니라 만들어예요. 명령이에요. 네 스토리, 네 삶의 스토리는 네가 만들어지.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이 부탁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스토리를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이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어떤 캐릭터가 될 것인가 그런 걸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히어로가 될 건지 빌런이 될 건지도 다 정해져 있다면 신이 만드는 거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선택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캐릭터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내 상태를 먼저 아셔야 되죠. 지금 내 상태가 패배자인지 빌런인지 히어로인지 조력자인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패배자하고 빌런이야. 그러면 변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작가는요. 변화에 필요한 3가지 요소를 먼저 얘기해줘요. 뭐겠어요? 3가지 요소. 자, 먼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원하는 게 있어야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변하는 거 자체도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전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들인데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도전해! 하라고. do it 하잖아요.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다. 요거까지. 이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근데 우리가 왜 변하지 못하냐면요.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의 상태에서 떠나려고 하잖아. 나 지금이 괴로워 죽겠는데 근데 여기서 떠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진격의 거인을 좋아하니까 진격거에서 이제 거대한 벽 안에 사람들이 살죠. 거인이 언제 올지 몰라. 거인이 언제 와서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난 여기서 평화로워. 거인이 안 올 땐 평화로워.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거야. 떠나지 않아. 근데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르미는 조사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그 안전한 벽 안. 거인이 가끔 오지만 벽 안은 안전하죠. 근데 벽 밖은 안전하지 않죠. 그렇지만 아르미는 뭐예요? 벽 안에 갇힌 하늘이 아닌 더 넓은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단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떠나야지. 물론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떠나려고 하지 않는 점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스토리가. 그리고 이건 결혼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안정이 아니죠. 이혼은 불안정이에요. 제가 부부 간의 갈등을 1에서 1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갈등이 10이면요. 솔루션은 이혼이에요. 근데 이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는 놈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사실 모든 거의 핵심이에요. 제가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라는 책에서 7가지 공부의 기술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동기부여예요. 내가 왜 이걸 공부하지? 나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 욕망이 있죠, 욕망. 욕망이 나쁜 건가요? 이거 없는 사람들, 우리가 뭐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다 버려라. 여러분들이 수도승이면 하셔도 되는데, 수도승이 아닌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 욕심은요, 가장 원초적인 욕심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변호사, 저를 예로 들어보면, 나는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회 정의 실현? 사회 정의 실현해요,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런 숭고한 동기부여는요, 굉장히 약해요. 금방 안 한단 말이에요. 좀만 힘들면, 그래, 내가 무슨 정의 실현이야. 내가 이런 거 할 수 없지 하고, 동기가 숭고하면 숭고할수록 나는 점점 더 내 원동력은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원초적인 동기부여 볼까요? 변호사면 멋있어. 다른 사람들이 날 멋있게 볼 거야. 그리고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 거 굉장히 원초적이잖아요. 그런 욕심이 나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가가 숭고한 목표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표가 숭고한 것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쁜 욕심을 부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중심. 이게 한결같다는 얘기죠. 한결같다는 얘기.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공부하다가 저를 예로 들어보면 공부하다가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은 다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중심을 잡아야지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래 할 수 있다고요. 오래 간다. 오래 간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 도전을 하게 돼요. 질문이라는 건요, 어떤 의문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건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건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전을 하는 힘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과 합류한다. 그러니까 내 스토리를 쓰는 건데 내 스토리가 아닌 다른 사람 인생의 스토리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모습은 결국 조력자가 되는 거죠. 이 되는 놈의 목표 설정법은요, 사실은 제 책 있잖아요.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 말이 뭔가요? 그 제목이. 제가 공부의 7가지 스킬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러면 반드시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는 놈의 목표 설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될 놈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내 선택이다. 될 놈이 될 것인지 안 될 놈이 될 것인지도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이 책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국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여러분들을 델롬으로 이끌 건데요. 강력한 동기부여할 때요. 욕심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욕심은요. 자,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카이사르라는 분이 있어요. 카이사르는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세 가지를 보죠. 어떤 걸 봐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사회에 이득이 되는 것인가? 세 번째, 이것이 국가에 이득이 되는 행동인가? 세 가지. 거기서 뭐예요? 첫 번째는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인지를 먼저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근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한다. 내가 사회를 위해서 한다.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망에 솔직해지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욕심, 좋은 욕망으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셔서 결국은 델롬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분